만들어진 사이트와 똑같이 대상 페이지 선정됐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분석 결과 불합격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잠깐 여기만 해서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작업되지 않았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테스트 및 제공 키워드 불안 등은 오류로 검토된 거로 전반적으로 웹사이트 접근성 차이가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장애인들 사이트 똑같이 결과 나왔고요. 특히 CSS3에서 아웃라인 0을 쓰셨는데 이러면은 초점이 하나도 안 보이세요. 저거 제거하세요. 초점 보여야 되는데 초점이 저것 때문에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게 공통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트는 요거 하나만 봐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탈락. 네. 그래서 넘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고 이런 결과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넣으실 때에 Alt를 사용자가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1.2 그 2.0 그 툴에서 이미지를 내가 썼는데 Alt에 내용을 안 쓰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올리게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Alt 안 넣으면은 뭐 이 툴에서 뭐 이렇게 웹 접근성이 됐다고 해서 발표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결과 산출물들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고민하실 게 좀 있으세요. 사용자들이 접근성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체크돼 가지고 그 실수를 강제적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태그 쓰시면 당연히 뭐 Alt를 넣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텍스트가 들어온다든지 좀 고민하실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자가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성이 되고 안 되고는 사용자 몫이라면은 아까 그 툴이 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계시는 그 툴에서는 그 기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알러트 창으로 해서 우리는 제공했는데 사용자가 안 올린 거다 라는 게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인증마크 받으실 때 인증이 되실 거예요. 가령 나무 웹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요소를 할 때 TH를 쓸 수 있게끔 해서 캡션이나 서머리도 보통 에디터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일반적인 에디터에서는. 그럼 그런 에디터 그 자체 그 솔루션에서 접근성이 소프트웨어 그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그런 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1.2 그 버전에서는 저희가 웹 에디터도 봤는데 키보드 접근도 안 되고 그런 기능도 다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기능 개선이 되셔야 돼요. 에디터를 제공하셨으면은 이미지 태그에 당연히 Alt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테이블 쓰게 했으면은 테이블 안에서 캡션 서머리나 뭐 그런 거 TH 요소 쓸 수 있게끔 당연히 제공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올린 사람 입장에서 접근성을 지키고 싶어도 못 올리기 때문에 그 툴 자체는 접근성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해주신 거는 1.2.1의 기본 템플릿 가지고 분석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2.0의 기본 레이아웃으로 탑재할 그 레이아웃 디자인 템플릿을 해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게 이거고요. 이걸 이제 RB에다 붙여가지고 차기 2.0의 기본 레이아웃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탑재를 지금 예정하는 이걸 분석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70점 나와요. 95점 넘어야 돼요. 그리고 저건 평균 값이고 각 항목마다 아까 빵점 난 것도 있거든요. 가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고 메시지 다 설명. 가시면 2시 가세요. 마찬가지예요. 대체해서 제공 안 됐고 Alt 빠졌잖아요. 이거를 로고를 보면은 이미지를 안 쓰고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제공하거나 H1으로 하고 백그라운드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지. 백그라운드로 하셨으면 대체 테스트 넣을 수 있게끔 보통 보면은 그 이제 IR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CSS 스프라이트 뭐 여러 가지 표를 쓰는데 네이버 같은 소스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백그라운드로 했으면은 백그라운드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뭐 스판이나 그런 태그 쓰셔가지고 텍스트도 다 제공하고 계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하실 때 가끔 그걸 디스플레이 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스플레이 런 하면은 기본 세팅에서 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디스플레이 넌이나 비저빌리티 히든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없애실 때. 그냥 저쪽 이제 멀리 보이는. 예, 저희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요새는 뭐 텍스트 인덴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포지션을 날려버려요. 그냥. 예, 뭐 어쨌든 숨기는 거는 이게 좀 그것도 숨기긴 숨기는 건데 어떤 페이지 그 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어딘가에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넌이나 비저빌리티 히든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모 사이트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있는데 이제 좀 그쪽 PM이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넌 쓰지 말라고 해서 비저빌리티 히든 썼는데 이번에 센스 리더가 이제 스크린 리더라는 거는 음성 인식기 총칭을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센스 리더예요. 센스 리더 그쪽에서 비저빌리티 히든도 이제 디스플레이 넌과 똑같이 처리를 한 거예요. 이제 안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작업하신 분들이 비저빌리티 히든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차피 클래스로 뽑는데 CSS 클래스로 뽑는데 그냥 포지션을 날리면 되지 뭐 열받냐고 처음부터 그건 생각하시고 짜셔야 될 거였다고. 근데도 지네들이 뭔데 검사하는 쪽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그건 이해는 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양날의 칼인데 그 CSS 스프라이트 방법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면은 트래픽이 굉장히 감소를 해요. 예, 그게 그쪽에서는 1바이트라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굳이 그렇게 해나 싶어요. 저는 백그라운드 요소를 별로 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W3C에서 규정이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표준이나 전부 다 접근성이랑 W3C에서 전경 이미지하고 배경 이미지를 설명한 게 있어요. 배경 이미지는 의미가 없는 이미지만 쓸 때만 백그라운드를 쓰고 의미가 있는 건 다 전경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가령 이건 의미 있잖아요. 그럼 백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규칙에 따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뽑아야죠. 이미지 태그로. 이미지 태그도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줘야죠. 그리고 이미지가 잘 못 불렀을 때 이게 액박으로 뜨고 거기에 알트에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버튼이 안 와도 내 그 버튼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확인이라든지 뭔지를 알트를 넣어주면은 그런 의미에서도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프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는 일단 이미지가 못 불러오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액박이 안 떠요. 아예. 그게 하얘요. 그래서 가끔 네이버 사이트 보시다가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포탈이나 이용하시다 보면은 레이아웃이 깨지면서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들이 다 전체가. 왜냐면 그 이미지가 하나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가 제대로 로딩이 안 되니까 예, 그 버튼이나 GMB나 거기다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쪼개서 넣은 게 아니고 하나의 이미지에다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다가 요소를 다 올린 거예요. 버튼이면 버튼 다 올려주고 그러니까 분리시면 분리 다 넣어주고 아이콘 쫙쫙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 원본 파일이 안 오니까 그 사이트에 쓰이는 중요 요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좀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이제 속도 개선이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접근성에서도 보면은 백그라운드 쓰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대체 텍스트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로고에 대체 텍스트 있으셔야 돼요. 예,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가 정보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이는 이미지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지 쓰실 때 저도 그랬는데 텍스트가 없다면은 Alt 땡땡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Alt 땡땡 하면은 스크린 리더에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식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보통은 어떤 분들은 뭐 거기다 Alt 땡땡 하시고 뭐 의미 없는 이미지만 이렇게 쓰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의미 없는 이미지면은 Alt 땡땡이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의미가 있냐 없냐를 되게 주관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트,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를 분석해야 된다는 게 이 사이트가 무슨 사진을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풍경 이미지고 뭐 강가를 보는 풍경 이미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 HTML5에서는 피규어 태그라는 게 생겼어요. 아세요? 피규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이거 설명하는 내용들이 텍스트가. HTML4나 지금 작법에서는 이 내용이 여기 Alt에도 있어야 되는데
HTML5에서는 피규어라고 감싸버리면 이걸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거든요. 예, 피규어로 하면은 원래는 근데 역시 마찬가지나 센스리더에서는 예, 인식이 안 되고 있고 똑같이 그냥 코처럼 인식되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직 만들어 기준 자체가 HTML4하고 XHTML 1.1이기 때문에 아직 5가 적용이 안 됐어요. 센스리더 적용도 안 됐고, 그러니까 스크린리더 적용이 안 됐고, 심사 기준에도 적용이 안 됐고. 근데 지금 웹아치 기준인데, 웹아치 분들은 제가 몇 번 통화를 해보니까 장애들은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TML5 때문에 만약에 이걸 대체 텍스트 넣기 싫고 내용이 있어요. 뭐 요게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 더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피규어 태그 쓰셔가지고 감싸주시면은 알트의 내용이 없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피규어 태그 안 쓰고 그냥 이미지 태그 쓰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P 태그를 하시든 뭐 어떤 목록 태그 쓰셨어요. 그러면은 알트 내용 없으면 이거는 잡혀요. 네. 넘어가시면 돼요. 피규어 태그를 쓴다고 했을 때는 예. 알트 태그를 아예 없애도 상관없다. 알트는 주세요. 알트 좀 네, 네, 쭉, 예. 네,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디자이너분들 알면 좋은데, 이게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봤을 때 이 콘텐츠 인식할 수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침을 원래 자세하게 설명 들으셔야 돼요. 지침을 설명 들으셔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문제되는 게 흑백으로 보면은 이게 뭐 다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미지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보면은 그냥 다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 번째 이미지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언더라인이 들어온다든지 세모가 들어온다든지 뭐 박스라든지 뭔가 모양에서 차이점을 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동그라미하고 컬러만 주는 거는 예,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 요소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예,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네모가 되든지 세모가 되든지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언더라인 주시든지. 같은 동그라미로는 안 돼요. 아니면은 격자로 들어온다든지 패턴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순서 1, 2, 3이 들어오신다든지 1, 2, 3도 들어왔을 때 3번이 선택이 됐던 3번에 언더라인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하여튼 흑백으로 봤을 때 무조건 차이점이 있으셔야 돼요. 컬러로 차이점 주는 게 아니고 모양이나 텍스트나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하여튼 차이점 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그레이스케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는 그래도 문제. 예, 그것도 주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분되는데 아까 말한 저시력자분이나 그런 분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기준을 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모양에서 이제 변화 줘야 된다고 보는 건 규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왜 나왔어? 이거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지울게요. 넘어가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니 그냥 내려가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에 아까 제가 아웃라인형 있잖아요. 예, 포커스 동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메뉴가 열리지도 않고 그런 거 쓰시면은 세 가지 항목에 걸리는데 아마 7번, 8번, 16번인가? 예, 세 가지에서 다 빵점. 이거 GMB잖아요. 볼 필요도 없어요, 사이트. 인증 마크 못 하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유저가 만약에 내가 아웃라인 영을 넣었어. 그래서 떨어지면 이 사이트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야 될 지금 그 템플릿 파일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웃라인형을 쓰면은 뭐 에러 메시지가 뜬다든지 그래서 못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마시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거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해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갔을 때 이 아웃라인 점점이 이제 오면 상관없잖아요. 예.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내가 키보드로 갔을 때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는 아까 막 노란색으로 보였잖아요. 크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탭 눌러서 어디 가고 있다는 거 알잖아.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누르면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 초점이 지금. 그 원인이 이제 저거, 예. 그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예. 이게 레이어가 내려오는 개념인데 포커스 왔을 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기능이 되는 거는 키보드로도 다 기능이 똑같이 제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그냥 예, 실행해서 그냥 옮기세요. 지금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가장 기본적인 게 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대체 테스트하고 키보드만 잘 되시면은
네,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그리고 아까 인풋 타입 그런 것도 레이블 값도 어떻게 보면 대체 테스트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를 주는 거니까. 딱 저거 했을 때 키보드가 포커스 됐을 때 레이저가 쭉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요새 사이트 돌아다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스크립트가 다 처리되고 요새 뭔가 간단하게 와 사이트 가셔가지고 와는 아니고 저 웹아치 사이트 가면 인증 현황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증 마크를 발급하면은 이 사이트 관리한다는 그 모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며칠부터 며칠까지 유효 기간이 있고 그 사이트 가면은 이제 다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트 다 클릭하세요. 그럼 똑같이 되는 기능 그거 보시면은 거기서 따오셔서 쓰시면 돼요. 예. 웹아치 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도 많이 신뢰를 하는 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뭐 100점이 만점이라면은 항상 90점 정도는 넘게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시면 응용하셔도 돼요.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망가져요. 예. 원래 그리고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드는 것보다. 예, 뭐 같은 거예요. 8번 초점 이동 안 되니까 초점이 안 보이니까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7, 8번은 거의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가시면 돼요. 변화되는 콘텐츠 이게 자동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탭으로 왔을 때 여기가 포커싱 됐을 때 멈추시든지 아니면 정지 버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의도하지, 예, 그러니까 뭔가 멈출 수 있는 기능 꼭 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메인에만 쓰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20페이지 중에서 메인에만 썼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나머지 페이지는 됐어요. 95점이잖아요. 그럼 합격된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 그런 게 있으면은,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요즘 해외 사이트들 보면 이미지 슬라이더 많이 쓰는데요. 예, 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탭으로 이동하셨을 때에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탭을 클릭했어요. 아, 탭으로 가서 포커스 왔을 때 멈추면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예, 포커스로 와서 멈추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상지장애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뭔가 액션을 안 했는데 움직이니까 멈추고 싶은데 탭으로 와서 멈췄으면 그게 유지만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예, 넘기시면 돼요. 아, 예, 타이틀 없는 거고요. 아까 똑같은 거 걸린 거고, 얘도. 그리고 이것도, 예, 명도 대비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정도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심사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예, 하진 않지만은 사용성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메일 해가지고 연결하고 가고 싶은데 저게 잘 안 보여서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예. 그래서 아까 칼라를 선택할 때에 4.5대 1이나 뭐 18% 이상은 뭐 3대 1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 저도 고민이 돼요.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뭐 CCA를 연결하시든, 그러니까 어떤 칼라를 유저들이 만들 때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네. 넘어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스텔 톤은 안 쓰는 네, 거예요. 랩을 제공 안 됐고요. 마찬가지로. 홈메일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오류 정정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내가 어떤 입력값을 해가지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오류가 떠야 될 거예요. 만약에 잘 됐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오류가 떠요. 뭐 우편번호 안 났으면 우편번호가 안 들어갔다 하고 알러트창 뜨고 알러트창 누르면은 우편번호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부분으로. 그게 입력 서식 오류거든요. 그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는데 20번이거든요. 가령 샌드 메시지 눌렀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작동인지 모르는데 여기는 중요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날라가 되는데 이동도 안 되고 포커스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설명하려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점이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요 표시인데, 그럼 이런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빨간색을 뭐 기본적으로 중요 항목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말을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 요게 뒤에 옆에다가 뭐, 예, 필수 항목이라고 꼭 알려주셔야 되고. 그것도 색깔로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별표? 여기 별표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분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필수 항목이라고 이런 폼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폼이라면은 뭐 이런 데가 필수 항목이라고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쪽에다가 예, 그런 원하시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뭐 한글이겠든 영어겠든 간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제공해 주시면 좋죠.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필수 항목을 나는 눈치해갖고 빨간색 필수 항목인지 몰라?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는 예, 접근성이 버그선 나 있고 근데 그거 제공한 툴에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웹아치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저 볼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잡을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현재 사이트 있잖아요. 그 빌더 그거에서만 접근성으로 뭐 키보드 가고 뭐 초점 이동되고 대체될 수 있고 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게 그 자체에서는 뭐 이런 거 표시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거만 됐으면은 아, 우리는 이건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는 사용자의 몫이다 라고 판단하면은 뭐 나올 거고 저는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 왜냐 모르니까. 예, 그건 이제 제가 그쪽 분이 아니어서 예, 모르겠어요. 한번 넣어보시고 그쪽에서 또 한번 점검 놓으면 그쪽에서도 오류사항을 또 주세요. 그럼 그 오류사항을 고치시면 되니까 그때 어떤 오류사항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API를 쓰는데 API를 막 끌어다 썼어요. 맵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거는 키보드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근데 넣으면은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로, 소스를 분석한 이미지로 뿌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쪼각쪼각 돼가지고. 그건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막 저기다 이미지 알트를 달아야 된다, 막.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무슨 콘텐츠를 제공해가지고 뭐 이런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키보드 접근이 안 돼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키보드 상장자분들이 이동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장사법에서 뭘 보냐면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만 봐요. 만약에 API에서 이거 다 지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럼 장사법에는 일단 안 걸려요. 네. 동등하니까. 예. 동등하냐 안 하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공이 콘텐츠 이 안에 있다면은 이 자체에서 키보드 접근이 안 돼 그런 건 안 봐요. 근데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가령 그래갖고 아까 이미지 대체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가 막 있어요. 만약 포스터라고 쳐요. 근데 포스터에다 알트 다 안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그 포스터 내용이 다 여기 있으면은 여기 알트 땡땡 처리하셔도 문제 없어요. 대체되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에도 뭐 내용도 없고 포스트 내용도 별로 없으면 그런 거 잡히는데 이런 건 마찬가지고 지도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은 뭐 그쪽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 다 제공하는 건데 그분들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뭐 접근하는데 기술을 뭐 계속 노력하시겠죠. 근데 그거 외에 데이터를 받아올 때 뭐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런 거를 뭐 텍스트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 지도에서 되는 것들을 이제 전맹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만 제공이 되면은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 나오면은 예외 처리해 주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예. 왜냐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FM을 하신 분들은 그럼 쓰지 말든지 이거예요. 일단 사이트 안에 있기 때문에 콘텐츠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맞아요. 그래서 정부기관 사이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이트 자체에서는 로그인이 필요 없는데 아이프레임으로 막 끌어오는 것도 있어요. 뭐 신문고라든지 뭐 게시판 막 쓸 수 있게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접근성이 안 돼가지고 인증 마크를 못 받으세요. 왜냐면 그건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또 행안부나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그걸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트에 꼭 뭐 게시판이나 신문고라든지 그런 걸 꼭 넣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넣는데 인증만큼 딸 수가 없고 고쳐주지는 않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분들은 그거 외에 잘 된다면은 좀 봐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접근성 쪽에서는 CPU 업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막 주식 정보라든지 그런 건 CP들이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일반 사이트에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신용평가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이 지금 계속 개편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은행 사이트인데 은행 사이트가 다 잘 됐는데 신용정보 평가에서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이트 주소는 껍데기는 자기네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CP 업체를 이제 갈구는 거죠. 입점하고 싶으면은 접근성을 하든지 싫으면 나가든지. 가령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인데 에디터 툴이 있는데 접근성 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잘렸어요. 그리고 다른 툴이 들어왔어요. 그거 자체를 해서. 나중에 솔루션이나 그런 것도 많이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접근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점검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에디터 쓰셔야 된다면은, 요새 개발하실지 아니면 가지고 오실 때에 싼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 되는 거를 가지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 예. 그런 식으로. 가령 API 이 지도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되는 걸 가져오셔야 되는 거 있다면은. 가령 동영상 스트림 서비스 같은 경우 유튜브는 돼요. 유튜브는 된다고 판단을 해줘요. 키보드나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메인 보면 비미어 쓰잖아요. 비미어는 안 돼요. 비미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만 보면 비미어 쓰면은 에러 코드 쓰든지 유튜브로 쓰게 강제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접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접근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비미어는 안 되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세요. 그 비미어 보이면 그냥 바로 그거는 탈락이에요. 넘기시면 돼요. 지금 저 약도 같은 경우에 그냥 이미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대체 테스트를 어떻게 적어주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길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오늘 여기 토지 오는데 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뭐 13번 출구 나서 뒤로 돌아서 무슨 건물에 뭐 7층이 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알트 비우고 밑에다가 뭐 오시는 길 해가지고 쭉쭉쭉 넣으시거나, 그리고 이미지 알트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덮고 나한테 말로 한번 설명해줘.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했을 때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답이 되게 간단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개발자나, 그러니까 이게 기획자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기획자 중요한 거. 개발자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잖아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아까 테이블 할 때 TH 넣으라고 막 했잖아요. 그럼 이제 괴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테이블 중에서 보험 사이트나 그런 데 가면은 막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 들어오고 테이블 이런 거 캡션 서머리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거 못 한다고요, 개발자들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예. 그럼 기획분들이 그거를 컨텐츠를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주니까, 그럼 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테이블 쓰시는데 그건 저희가 볼 땐 테이블 쓰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가든지. 그러면 또 이제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그거는 데이터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럴 거면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분들이 테이블 안에 테이블 안 쓰게끔 만들다든지, 테이블 안에 리스트를 쓰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iframe 타이틀은 없고요. 뭐 구글 지도, 이게 구글 끌어온 거면 구글 지도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것만 테스트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인풋 타입이 없으셔가지고 레이블 값 없고, 그것만 잡힌 거고요. 그 외에는 문제 없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아까 이런 거예요. 그 타이틀하고 알트가 있잖아요. 하나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뭐 라이트하우스, 뭐 플리커 사진의 라이트하우스, 뭐 플리커 사진 예제 중에 라이트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 주셔야죠. 근데 이런 말을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획자가 만들어야 되죠. 이 앞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 값이니까 이거는 개발자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거 앞에 주어나 뭐 동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획자분들이 이 부분이 마지막에 나와야 될지, 이 부분이 처음에 나와야 될지 해서 뒤에 어떤 문구를 넣어줄지 그런 거 주셔야 돼, 기획에서 처음부터 아예. 지금은 이거 설명하려고 저희가 에러를 잡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하니 에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합해서 알트에다가 제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고정된 내용이 있을 거고, 플리커 사진이니까 저거 내용은 고정될 거고, 이 안에 타이틀이 알트에 개발적으로 뿌려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돼요. 비미어 나왔고요. 그리고 동영상인데 이 사이트, 이게 지금 하시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서 그 일반 유저들이 동영상 올리는 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그 올리는 그 툴에서 자막 제공이 돼야 돼요. 내가 자막을 넣고 싶고 안 넣고 싶은 건 내 소관이고,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의 문제고, 그래서 제공만 돼 있으면 되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툴에 만들지만 이건 서비스하는 툴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막 제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툴 만드실 때도 당연히 이런 뭐 유튜브를 쓴다든지 할 때 유튜브에 자막 제공하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은 디자인 상에서,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 사이트 한번 보실래요? 잠깐. 네, 여기서 저기 방향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네, 네, 눌러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자막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이거 다 되게 잘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내용 없는데, 예, 본인들이 보시고 느낀 거를 다 쓰신 거예요. 이것도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빠하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훈훈하게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성의 없게 두 남자가 있다. 서로 쳐다본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되게 내용이 틀리잖아요. 근데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고 뭐, 나레이션도 넣어주고, 설명도 써주고, 이러면 그분들이 안 보셔도 굉장히, 예, 열심히 하셨다는 게 이런 거에서 보면서 열심히 했다는 걸 느끼는 걸 아는 거죠. 보통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자막 보기 하면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냥 홍보 동영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몇 줄로 그냥 끝내시는데, 많이 쓰셨죠. 그리고 자막, 내레이션이나 그냥 막 다 써주고. 이걸 유튜브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는 제공되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인데, 이거는 자막을 다신 거죠. 유튜브에 자막 못 들어갑니다. 예? 자막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예. 뭐 그런 기능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는 그래서 거고요. API를 끌고 오면 또 아니, 그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영화 보면 네. 영화 SMI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또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제공되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체에 자막이 포함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관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파일 예. 업로드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비밀은, 자막이 이렇게 노출 안 되고 아까처럼 뭐, 예. 뭐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예, 예. 거죠. 자막은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한 화면에 같이 옆으로 있으면 좋은 거고요. 예. 아니, 뭐 이 안에서 더 되면 더 좋고. 그 얘 같은 경우는 키보드 접근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아예 비면은, 예, 쓰지 말라는 거고요. 요새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근데 안타깝게, 화질이 비교가 좀 더 좋기 때문에 화질을 따져서 그리고 또 저기 템플릿이 이쁘다고 디자이너들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뭐 이쁘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소스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도 이제 작업자 출신이니까 계속 공부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하는 게, 이게 잡는 게 소스를 점검하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예전에는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자세한 소스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새는 표준도 많이들 지키세요. 예전에 표준을 잘 안 지키셨는데, 저도 많이 안 지켰어요. 근데 표준을 지켜야지만 접근성에 가깝기 때문에 표준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소스 할 때 뭐 밸리데이터를 다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강제적으로 잡으려고 잡아본 거예요. FM대로 하면 다 잡죠. 근데 지금 심사의 기준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문제점들이 오히려 반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용성으로 보면은 높여주는 게 좋다는 게 사실이고요. 네, 가시면 돼요. 예, 거의 다 똑같은 요소들이에요. 지금 내부 제공되지 않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버튼이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엔터로 키워드 치고 엔터 칠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요. 실행 버튼이 있어야 돼요. 전 이걸 버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버튼 아니에요. 그러면은 버튼 넣어주세요. 버튼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요즘은 뭐 검색 참뭐 버튼 약간, 없이 그냥 근데 입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요. 처음 온 사람이 하고 여기 검색 버튼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이 사이트 이해할 때에 이게 검색인지 아닌지를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 만약에 인터넷 쓴 사람이 이 페이지 우연치 않게 왔어요. 근데 검색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는 검색인 거 아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검색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게 타이틀에 검색이 없으니까
얘가 뭐에 쓰는 창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레이블 값을 넣으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검색을 넣어주셔야죠. 디자인상에서. 이걸 뭐 요새는 그게 아니고 예, 그냥 일반 유저가 봤을 때도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디자인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적인 오류예요. 이거야 다 알잖아. 왜 촌스럽게 그래 이런 거잖아요. 아니 모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 기획처럼 병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가시면 돼요. 예,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까지가 지금 사이트 분석한 거고요. 근데 이걸 아시고, 이거 들으시고 이제 작업하실 때 얼마나 이해하시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좀 특이한 게, 뭐 하나 지금 만들어진 저 사이트만 분석하는 거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접근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저들한테, 그 만드시는 분들한테 접근성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알려드리고 쓸지. 가령 뭐 헤딩 태그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막 중군단방을 썼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그분들은 중군단방을 쓰게 놔두고 나중에 소팅 될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분석했더니 엉망이니까 뭐 패턴을 읽어가지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일일이 다 띄워서 알터창으로 하실 건지. 저라면 검사도구 그 만들어둔 툴이라면은 저라면 그렇게 검할 텐데 예, 웹아치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단순히 그냥 페이지 만들어진 아까 그 킴스큐 그 있잖아요. 그 사이트 자체에서만 보실지 아니면 그 만들어진 기능 결과값들이 예측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접근성으로 올인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반문하셔가지고 그 피드백까지 받으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적용하시려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거고, 뭐 범위를 좁히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거는 뭐 한번 웹아치 분들하고 그건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 오늘 이거 듣고 아씨 뭐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지 마시고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툴을 만드는데 너희가 봤을 때는 이 툴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제공이 돼야지만 그냥 접근성이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막 진짜 아주 가볍게 아니 뭐 그냥 사이트만 되면 됐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좋은 거고 작업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막 그런 것도 있잖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미지도 올리는데 알트로 제공할 수가 없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 이러시면은 좀 약간 가령 세창 알림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 당연히 다 넣으셔야 되는 그런 거는 뭐 하시고 뭐 지금 웹 접근성 인증을 일반 기업 사이트에서 그 준수를 안 하면 뭐 벌금 내고 그런 게 있나요? 이건 지금 꺼도 돼요? 그럼 이제? 예. 예. 저도 그 얘기 묻고 싶었어요. 예.